네, 반갑습니다. 자, 9월 21일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밤 8시 55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특히 코스닥이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졌죠.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메모장을 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지난 영상 댓글을 오늘 좀 달긴 했는데요. 오전장에 제가 댓글을 좀 남겨드리긴 했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명절날 임박하면, 여러분 뭐 주식을 좀 하신 분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명절날 전에는 보통 거래량이 많이 급감하는 편인데요. 보통 이제 명절 전에 뭐 일주일 전이나 또는 10일 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명절 한 이틀 전쯤에 주가가 다시 급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주 예전에는 명절 지나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명절 전으로 당겨지더라고요. 하루 당겨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몇 해 지나면 또 이틀 당겨지고. 네. 자, 어쨌든 지금은 추석 연휴가 임박했습니다. 오늘이 9월 21일이면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가가 바닥권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번에 최근에 2450, 2400포인트 뭐 여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에서 기관 외국인이 누구 좋으라고 주가를 막 사재끼면서 주가를 끌을까요? 네.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은요. 자, 저 사람들도 그동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한번 좀 후릴 기회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이제 미국 시장이 다우나 나스닥이 마침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또 하락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추석 연휴도 좀 임박했고요. 또 미 대선도 어쨌든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중국을 때려야만이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연일 중국을 때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뭐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미 대선의 불확실성도 있고 하니까 주식 시장은 악재든 호재든 아예 탁 터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막 급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을 가장 주식시장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력들도 그걸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 대선 불확실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종목별로 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씁니다만은 신규 신용융자는 불가하다. 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증권사에서 융자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융자 못 해줬다라는 말 좀 처음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개인들이 지금 증권시장에 많이 진입이 돼 있고요. 또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이 지금 신용을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또 지금 다우나 나스닥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좀 제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제가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요. 다시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자, 이건 나스닥 지수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요 고점 자리요.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쌍봉을 찍었던 요 자리를 쌍봉을 찍고 눌러줬다고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이 지지 라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고 나면 그때는 이 지지대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깰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만에 깰 자리는 아니니까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요. 다시 한번 때려도 또 두 번만에 깰 자리가 아니니까 또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점을 저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21선의 요 자리를 단기 고점을 해서 이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나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았나, 박스권 행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 벽이 지지라인이 얇아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지지라인을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라인을 붕괴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0,000포인트 그 전후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10,000포인트까지 무너진다고 해서 온다라고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라인까지도 하락이 연료는 있다. 그 전에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거기까지 연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서요. 요걸 한번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요. 요 첫 번째 하락하는 지점의 저점이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자, 이 자리에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저점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을 했는데 물론 종가상으로는 비슷합니다만은 장중 저점이 이 저점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꼴이 달린 장중 저점, 이 저점보다 낮아지는 저점이 나왔고요. 또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요 저점보다 더 낮아지는 또 이런 저점이 나왔습니다. 점점 종가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 낮아지고 있다. 뭔가 좀 하락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이 11선은 가파르게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선은 이미 꺾였고요. 자, 올라가더라도 당장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다 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은요 현재 구간으로서는 참 오리무중이다. 반등하기는 점점 상황이 열악해져 가고 있다. 점점 반등은 조금씩 반등의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열악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아직 완전히 이 지지선을 종가선으로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미련을 가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이 붕괴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께서 좀 대처하기가 이미 좀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대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이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은 제가 박스권 하단에서는 팔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조금 주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최소한 30% 정도는 현금을 쥐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30% 현금을 쥐고 있어야 혹시라도 만약에 이 자리를 붕괴했을 때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게 되면 다시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분위기가 좀 하락적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뭐 내일 시장 봐야 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다시 메모장 열어볼까요? 다우나 나스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지선을 지금 잘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우리가 오리무중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나스닥 다우 시장도 지금 현재 올라갈지 내려갈지 불안불안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좀 위험에 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늦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리까리한 상황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100% 비중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돈을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손실은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손실을 보지 않아야만이 내가 다음 기회를 엿볼 수가 있고 또 새로 다음에 또 기회를 또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상 여러분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넣어서 일부분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라도 혹시라도요. 자, 그래서 추석 연휴도 임박했고 다우 나스닥도 지금 하락 중이고 또 그나마도 지지선이 지지되다가 좀 다시 한번 무너지기 직전 아니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지만 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다. 다우 나스닥도 종목별 이격도 심해지고 있고 신규 신용 융자도 불가하게 돼 있고 융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미 대선도 불확실하고 트럼프는 계속 중국을 때리고 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좀 찬바람이 불면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더 추워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면 정말 좀 어려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상황까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주식을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했지만 만약에 이 시장이 다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이번 위기를 넘긴 이후에 다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손들도 한 번 정도는 좀 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후리게 되면 다시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과하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세력들도 더 끌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번 후리는 그런 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저점일 거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요.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짧은 단기 수익 같은 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고 계셔야 될 듯 합니다.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듯 하니까 돌아서는 거 확인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을 듯 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인이 매수할 것이다 라고 제가 주말에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율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정보의 환율, 네, 일별징역별 추이, 네, 됐습니다. 자, 위에 있는 차트가요, 환율 차트고요. 아래 있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사실은 환율과 코스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꼭 최근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최근에는 환율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그 상승을 잡을 때 환율 차트를 제가 본보기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환율 차트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와 상관이 없이 코스피는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이 주말에 여러 매체에서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환율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횡보했던 자리 보이시죠? 요 라인요. 이 자리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횡보했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는 당분간 깨기 힘든 자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환율은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한 방에 깰 자리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대략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요. 대략 1125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저는 만약에 환율이 빠진다면 최대치가 1125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진 않고 대략 1140원 정도에서도 하락이 멈출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횡보하는 캔들 보이시죠?
자, 양음 하면서 계속 행보했던 월봉입니다. 캔들이 있고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려니까 여기서 또다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파에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강력한 콘크리트처럼 강력한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의 상단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요, 1144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의 하단부는 대략 1125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1125원에서 1145원 요 구간에서는 환율이 좀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환율의 가격이 얼마냐면 1158원, 지난 주말엔 1160원이었습니다. 그럼 1160원에서 빠져봤자 저는 30원 정도, 1125원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대략 한 30원 정도고, 1140원을 기준으로 잡고 45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15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빠져봤자 2, 30원이다라고 제가 아까 댓글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당장 그 자리를 이탈해서 환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라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만, 한다더 1140원이나 45원까지는 최소한 올라 밑에까지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15원이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이 환율이 1175원, 1200원 근처에 놀다 갑자기 지금 1150원, 1145원까지 밀리니까 외국인들은 가만히 주식을 사놓고 기다려도 한 차익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도 임박했고 종목별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신규 신용 융자도 불가할 정도로 신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 차버렸고, 저는 이런 게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 대선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찬바람 불면서 코로나19도 확산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미국 다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고요. 좀 세력들은 또는 외국인들은 이거를 충분히 좀 하락을 한번 후리면서 하락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수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다우 나스닥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약에 그 지지선을 붕괴하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바닥에서 대세 상승할 때처럼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이격이 종목별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격 축소를 하기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좀 누를 수 있다. 또 기관 외국인들 그 누르는 과정에서 물량도 좀 확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과정은 차라리 한번 끝이고 가는 게 깔끔하게 찝찝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주식 비중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게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도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멈추고 나서 박스권 행보를 할 때 여러분 수익 많이 나던가요? 않지 않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매매 잘못하면. 그래서 차라리 한번 눌러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격도 완화시키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여러분께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 시장의 방향성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좀 미리 위험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호텔 신라라든지 또는 시젠이라든지 또는 인버스 외인 수급 동향을 보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좀 예측하자라 말씀드리고, 또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께 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텔 신라 잠깐 한번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요. 자, 호텔 신라는 시장에 완전 소외주입니다. 소외주인데 제가 지금 차트를 그려놔서 이 종목은 남들이 2배, 3배, 4배, 5배, 10배 오를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히려 반대로 하락했죠. 이 종목은요. 자, 왜 하락했는지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 하면 면세점인데 면세점이라는 것은 공항에도 물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광객이 많아야 이런 면세점을 이용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지금 없죠.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업종물 외에도 뭐 이 항공주라든지 또는 여행주라든지 또 좀 넓게 보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보면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이 거의 없던 종목이지 않았나. 화장품주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나머지는 특히 호텔 신라 같은 게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다.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좀 보유를 해야 되는데 현금만 가지고 있자니까 좀 불안하고 괜히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분들은 차라리 호텔 신라를 제가 매수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눌림목에서. 이 종목은 소외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꼭 드린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은 나름대로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소외주이면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종목을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 뉴스를 종목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대단한 폭발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 단기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봤고요. 또 그동안에 세력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세력들도 다시 위로 끌고 올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소외주 중에서도 뭔가 조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또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종목을 한번 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계속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대략 짧게 보시면 한 9만원 정도 가까이 오면 한번 잘라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더 길게 보실 분은 길게 보셔도 됩니다만은 또 다른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 관련주들이 또 바닥을 잡고 돌아왔으면 호텔 신라보다는 더 달리기 더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빵으로 이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 88,000원, 89,000원, 9만원 가까이 오면 한번 잘라 주셔도 됩니다. 좀 더 길게 보신 분들은 9만 5천원까지도 최대치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시장 관련주가 하락하고 돌았을 때는 바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이 종목 매도하시고서는요. 우선은 이 종목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호텔 신라. 자, 그러네요. 뉴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텔 신라는요. 요때 기간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제가 뭔가 눈치를 좀 채긴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좀 파는 듯 하면서도 이 기간도 이때 샀던 물량 다 팔지 않습니다. 파는 듯 하죠. 계속 사기만 하면 눈에 확 띄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외국인들이 파는 양보다 사는 양이 더 많죠. 시장이 조금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리고 시장이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걸 감을 좀 잡으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호텔 신라는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도 물론 뭐 오늘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시젠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에 하나 시장이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든지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시젠 같은 종목은 이제 3분기 실적이 10월 말부터 시작이 될 텐데 3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또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실적이 3분기에 괜찮은 종목을 차라리 여러분께서 목표를 정해서 매매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기적으로 작은 소파가 5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단기 눌림목에 들어올 겁니다. 매도하실 분들은 이 지점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지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한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도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하실 때는 대략 15만원 정도 전후 정도 그 정도 14만 7천원에서 15만 1천원 정도 요 후반 정도가 다시 한번 재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작은 소파동성 5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나오면 한번 매도를 하시고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5파가 짧게 나오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5파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도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매도하실 분들은요. 네, 15만원 전후, 15만원, 2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5만원이나 24만 7천원, 그 정도에서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자리에 지지가 되면 그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젠 같은 종목은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시젠은 외국인이 특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60만 주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기관들도 최근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이 물량도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는 3분기 실적과 기관의 외국인 수급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점 기회를 보셔도 되고, 이런 종목을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더 마음 편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파 5파 끝났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20만 5만원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그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인버스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버스를 매수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인버스에 있는 외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미리 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실 분들은, 미리 예측하실 분들은 인버스의 외인 수급 동향을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요. 자, 코덱스 인버스는 제가 8월 21일자부터 동향을 보시라. 이때 외국인이 125만 주가 들어왔는데, 요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샀던 물량이 총 있을 거고 팔았던 물량이 총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플러스 산 물량이 좀 많을 겁니다. 그 수량이 제가 한국투자증권을 쓰는데 투자자 동향만 놓고 본다면 대략 한 340만 정도 외국인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1일날 매수한 이후에 사고 팔고 했지만요. 그리고 요쪽 외국인 차트, 요쪽 외국인 수급 동향은요, 한국투자증권 두 가지가 있는데, 수급 동향을 보면은 요 기준을 놓고 본다면 대략 한 23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잡혀 있고, 여기로는 대략 한 330만 주 정도 순매수로 잡혀 있으니까 어느 기준으로 맞추기 애매하면 차라리 그냥 좀 작게 들어있는 요 기준 한번 맞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급이 사놨던 물량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소진돼 가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오히려 외국인들 66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또 한 번 또 출렁이겠구나라는 걸 아침부터 감을 좀 잡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기간까지 들어왔고 이 물량이 19만 주밖에 안 빠져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샀던 물량은 거의 판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은 요 기준으로는 330만 주 정도 남아있고, 이 기준으로는 대략 한 230만 주 정도 아직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인 물량이요. 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제 상승할 때마다 인버스가 외국인이 물량을 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입니다. 자, 물량을 조금씩 던져 나갈 텐데요. 적어도 외국인이 산 물량, 예를 들어서 만약에 230만 주 기준이라면 적어도 한 70% 정도는 소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한 180만 주 정도, 그 정도는 좀 소진이 되는 걸 보고서 이제는 시장이 바닥에 놓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상승할 때마다 저는 외국인이 조금씩 물량을 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의외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를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보유한 물량에 8월 21일 기준 이후로 보유한 물량의 한 70% 정도는 최소한 좀 소진이 되는 걸 보시고 바닥점 신규 매수자는 좀 우리가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인버스 물량 보유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 관리할 때는 인버스의 외국인 물량을 계속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 인버스는 하나, 둘, 셋, 지금 3파 상승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눌러지고 다시 한번 5파까지 작은 소파동상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고, 그 파동을 한번 보시고 외국인 수급 소진 여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의 바닥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풍제약인데요. 자, 신풍제약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요. 최근에 어제 금요일 상한가 갔었던 종목인데, 자, 신풍제약도 잠깐 뭐 지난 거니까 뭐 안 봐도 되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불난집에 없어지라는 건 아닌데요. 신풍제약은 제가 여러분께 이 13만원 정도, 13만원 5천원 정도 오면 물량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14만원 정도 받아도 되고 14만원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질 텐데 13만원이나 13만 5천원 정도 오면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이거를 사고 있습니다. 팔질 않고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은요. 자, 초보이신 분들은 좀 들어오기가 좀 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어느 정도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확실하게 손절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서 매매 해볼 만한 종목이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한번 보시면요.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차트 보이시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오면서 고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짝꿍댕이 때 조정이 나왔죠. 이 가격보다 내려오진 않았죠. 그죠? 조정을 받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가 저는 두 번째 상승자 3파 상승 구간이라 봤고요. 그 다음에 눌려지는 과정 요 자리가 바로 저는 13만원 자리에서 여러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왜? 이 고점을 한 번 더 저는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파, 2파, 3파, 4파니까 이 고점 한 번은 더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금요일 상한가를 가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날 갭 상승 띄워서 팔아야 되는 건 100% 맞는 거죠. 제가 한번 잘라줬고요. 자, 이제는 저는요. 이 신풍제약은 이제 저는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은 오늘 안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물량을 팔질 않았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제 매매 안 할랍니다. 왜냐면 이제 겁나서 이제 매매 못 하겠고요. 그동안에는 요 일봉상 하나 둘 셋 넷 이 고점을 한 번은 돌파할 거라 보고 제가 매수를 했지만 이제는 이 종목은 저는 더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차트가 나오면요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을 확인하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 이런 차트 몸으로 들어가다 잘못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시장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버스 외인 수급 동향 먼저 꼭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버스 외인 수급 동향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우 나스닥이 위태위태한데 10,0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을 할지 아니면 10,000포인트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설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또 충분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보면 명절 연휴 보통 한 이틀 전, 한 3일 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틀 전부터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전에 쭉 하락을 해왔을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하락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명절 연휴가 10월 연휴가 언제부터죠? 9월 30일부터인가요? 그러면 그 9월 30일이 연휴가 시작이 되면은 28일 정도, 빠르면 27일 정도에서 시장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